안녕하세요. 진실의 그림자입니다. 오늘은 바다 역사상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1872년 12월 대서양에서 발견된 한 척의 배. 완벽한 상태였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난사고가 아닙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죠. 과연 메리 셀레스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1872년 11월 7일 뉴욕항에서는 평범해 보이는 하나의 상선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리 셀레스토였죠. 이 배의 선장은 벤저민 브릭스, 경험 많은 37세의 베테랑 선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항해에 특별한 동행자들을 데려갔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사라와 2살 난 딸 소피아였죠. 브릭스 선장은 왜 가족을 위험한 대서양 횡단에 데려갔을까요? 사실 그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메리 셀레스토의 화물창에는 1701배럴의 변성 알코올이 실려 있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가치의 화물이었습니다. 브릭스는 이 중요한 화물을 안전하게 이탈리아 제노바까지 운송해야 했고 동시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선원들도 모두 숙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1등 항해사 알버트 리처드슨을 비롯해 총 7명의 선원이 승선했죠. 모두 합쳐서 10명이 이 운명의 항해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강했고 배도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출항 당일 날씨는 좋았고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브릭스 선장은 마지막으로 항구에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안부가 될 줄은. 과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872년 12월 4일 오후 1시 포르투갈 연안에서 약 400마일 떨어진 대서양 한복판. 영국 브리간틴 데이 그라티아호의 데이비드 모하우스 선장이 망원경을 통해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기 배 한 척이 있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그가 본 것은 지그재그로 표류하는 메리 셀레스토였습니다. 돛은 일부만 펼쳐져 있었고 배는 마치 조종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모하우스 선장은 즉시 신호를 보냈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저 배에 접근해보죠. 데이 그라티아호가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갑판에는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완전한 정적만이 감돌았죠. 모하우스 선장은 올리버 드보 1등 항해사와 존 라이트 선원을 작은 배에 태워 메리 셀레스토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배에 오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갑판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조타실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드보가 선실로 내려가자 더욱 충격적인 모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모든 게 정상인데 사람만 없어요. 선장실의 침대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아이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식당 테이블 위에는 아직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개인 소지품들도 그대로였죠. 심지어 선장실 책상 위에는 미완성된 항해일지가 펼쳐져 있었는데 마지막 기록은 1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9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모든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드보와 라이트가 배 전체를 수색하면서 발견한 것들은 더욱 미스터리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 배는 단순히 버려진 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보였죠. 선장실에서는 브릭스 선장의 파이프와 담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중요한 항해 서류들과 개인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현금과 귀중품도 전혀 건드려지지 않은 상태였죠. 만약 해적의 소행이었다면 이런 것들을 그냥 둘 리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더욱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스토브 위에는 여전히 따뜻한 죽이 담긴 냄비가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 만 식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무언가가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황급히 자리를 뜬 것 같았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라 브릭스와 소피아의 개인용품들이었습니다. 옷장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여성용 의복들과 아이 옷가지들이 있었고 소피아의 장난감들도 침대 곁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세면대에는 화장품과 비누, 수건들이 평소처럼 배치되어 있었죠. 화물창을 점검한 결과 1701배럴 중 9배럴만이 비어 있었는데 이는 항해 중 자연스러운 증발로 설명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즉 화물도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명보트 한 척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명보트를 내리는데 사용되는 로프들이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만약 긴급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완벽한 배를 버리고 작은 구명보트를 선택하게 만든 걸까요? 수색대가 가장 주목한 것은 브릭스 선장의 항해일지였습니다. 펼쳐진 일지의 마지막 기록은 11월 25일로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전 8시 산타마리아 섬을 동쪽 6마일 지점에서 목격. 날씨 좋음. 바람 동북동. 모든 것 순조로움.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항해일지 옆에는 날짜가 12월 4일로 적힌 슬레이트가 있었거든요.
즉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기록이 완전히 공백이었다는 뜻입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항해 장비들의 상태였습니다. 나침반은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크로노미터도 멈춰있지 않았습니다. 바다 차트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육분위도 제자리에 있었죠. 이는 선장이 체계적으로 항해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습니다. 바로 배의 문서들 중 일부였죠. 선박 등록증과 항해 허가증 등 공식 문서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서류들은 긴급 상황에서도 가장 나중에 챙기는 것들이었거든요. 또 다른 단서는 배의 펌프 시스템이었습니다. 메리 셀레스토의 펌프는 분해되어 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청소나 수리를 위해서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배에 물이 새어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가장 기이했던 것은 선장실 바닥에서 발견된 칼자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국들은 폭력의 흔적이라기보다는 뭔가를 측정하거나 표시하기 위해 만든 것 같았습니다. 항해 도구들을 자세히 살펴본 드보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이 배는 여전히 항해할 수 있는 상태예요. 대체 왜 모든 사람들이 이런 안전한 배를 버리고 떠났을까요? 그 9일간의 공백 속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1872년 12월 13일 지브롤터. 메리 셀레스토는 이 영국 해외 영토의 항구로 예인되어 왔습니다. 곧바로 해상법원의 조사가 시작되었죠. 이는 단순한 구조작업이 아니라 바다 역사상 가장 이상한 사건 중 하나가 될 조사였습니다. 수석판사 제임스 코크번은 이 사건을 극도로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사건이라고 명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의문점들이 드러났죠. 첫 번째 논란은 데이 그라티아와 메리 셀레스토의 관계였습니다. 놀랍게도 두 배의 선장 모아우스와 브릭스는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뉴욕 출항 직전에 모아우스는 브릭스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심지어 둘은 비슷한 항로로 항해할 예정이었죠. 너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검찰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모아우스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저는 단지 바다에서 조난당한 배를 구조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조료였습니다. 당시 해상법에 따르면 조난선을 구조한 자는 해당 선박과 화물 가치의 상당 부분을 구조료로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메리 셀레스토와 화물의 총 가치는 약 46,000달러였죠. 더욱 의심을 산 것은 배에서 발견된 증거들이었습니다. 선장실의 칼자국, 갑판의 얼룩, 그리고 활에서 발견된 작은 구멍들. 검찰은 이것들이 폭력의 흔적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해양 전문가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칼자국은 일상적인 항해 작업 중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갑판의 얼룩도 화물에서 새어나온 알코올 때문일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결정적인 증언은 토마스 플러드 법무관이 했습니다. 저는 배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어떤 폭력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이 배는 단지 버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3개월간의 조사 끝에 법원의 결론은 원인 불명이었습니다. 데이 그라티아호 승무원들에게는 구조료 1,700파운드가 지급되었지만 이는 당초 요구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메리 셀레스토의 진짜 미스터리는 배가 아니라 사라진 사람들에 있었습니다. 10명의 생생한 인물들이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는 사실 말이죠. 벤저민 스포너 브릭스 선장 37세. 그는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경험 많은 선원으로 이미 여러 차례 대서양을 횡단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동시대 사람들은 그를 신중하고 능력 있는 선장이라고 평가했죠. 그럼 그가 왜 완벽한 배를 버리고 위험한 구명보트를 선택했을까요? 사라 엘리자베스 브릭스 31세. 선장의 아내였던 그녀는 이번이 두 번째 항해 동행이었습니다. 첫 번째 항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이번에도 자신있게 2살 딸과 함께 승선했죠. 배에 남겨진 그녀의 개인용품들을 보면 그녀는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피아 마틸다 브릭스 2세. 이 어린아이는 아마도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장난감과 옷가지들이 선실에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특히 작은 인형 하나가 침대 위에 놓여있어 조사관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1등 항해사 알버트 지 리처드슨 28세. 브릭스 선장과는 이전에도 함께 항해한 경험이 있던 믿을만한 부하였습니다. 그의 일기장이 배에서 발견되었는데 마지막 기록은 날씨 좋은 모든 것 순조였습니다. 선원들도 모두 숙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드레아스 기린과 볼커트 로렌제는 독일 출신의 경험 많은 선원들이었고 아리안 하벤스와 고트리브 구데스켈트는 덴마크 출신이었죠. 그들의 개인용품들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이 항해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급여도 제때 지급되고 있었고 선장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반란이나 갈등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가장 이상한 점은 그들이 구명보트에 탔다면 최소한의 생존 도구들을 챙겼을 텐데 배에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물통, 비상식량, 항해 도구들, 심지어 따뜻한 옷가지들도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자발적으로 배를 떠났다면 무엇이 그토록 급박했던 걸까요? 그리고 구명보트로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1872년 12월의 차가운 대서양에서 말이에요. 메리 셀레스토의 미스터리가 세상에 알려지자 수많은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각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허점을 가지고 있었죠. 가설 1 해적의 공격. 가장 먼저 제기된 이론은 해적의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허점이 드러났죠. 해적이라면 왜 귀중한 화물과 개인 소지품들을 그대로 두고 갔을까요? 더구나 1872년의 대서양 항로에는 더 이상 전통적인 해적들이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가설 2 자연재해. 폭풍이나 거대한 파도가 승무원들을 모두 바다로 휩쓸어 갔다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의 상태가 이를 뒷받침하지 않았어요. 폭풍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오히려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가설 3 알코올 증기 폭발. 가장 과학적으로 들리는 이론 중 하나였습니다. 화물칸에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폭발 위험을 만들어냈고 이를 두려워한 승무원들이 일시적으로 배를 떠났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가설 4 선원들의 반란. 브릭스 선장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선원들에 의해 살해되고 바다에 버려졌다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반란의 동기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모든 증거는 화목한 승선 생활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설 5 보험 사기. 브릭스 선장과 모하우스 선장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노렸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리 셀레스토의 보험금은 그리 높지 않았고 무엇보다 10명의 목숨을 대가로 할 만한 금액이 아니었죠. 가설 6 바다 괴물. 19세기 말의 상상력은 거대한 바다 괴물의 공격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크라켄이나 거대한 문어가 승무원들을 모두 잡아갔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설 7 지진 해일. 지진으로 인한 거대한 해일이 배를 덮쳤지만 운 좋게 배만 살아남았다는 이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872년 11월 12월에 해당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많은 이론들이 나왔지만 왜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걸까요? 혹시 우리가 놓친 중요한 단서가 있는 건 아닐까요? 150년이 지난 지금 현대의 과학기술은 메리 셀레스토 미스터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양학, 기상학의 발달로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분석이 가능해졌죠. 기상학적 재분석. 현대의 기상학자들은 1872년 11월 12월의 대서양 기상 패턴을 컴퓨터로 재현해봤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죠. 당시 해당 지역에는 마이크로버스트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버스트는 갑작스럽게 강한 하강 기류가 바다 표면을 강타하는 현상으로 순간적으로 거대한 파도와 강풍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몇 분간만 지속되지만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만약 메리 셀레스토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해양학적 분석. 또 다른 가능성은 로그 웨이브입니다. 이는 주변 파도보다 2배 이상 높은 괴물 파도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2004년에야 과학적으로 존재가 입증된 이 현상은 1872년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죠. 화학적 재검토. 현대 과학자들은 메리 셀레스토의 화물이었던 변성 알코올에 주목했습니다. 이 물질은 메탄올과 에탄올의 혼합물로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가연성 증기가 대량 발생할 수 있어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화물칸에서 발생한 증기가 갑판까지 올라와 폭발 위험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때 경험 많은 브릭스 선장이라면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배를 떠날 결정을 했을 수도 있죠. 심리학적 접근. 현대 심리학은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집단 패닉 현상이죠. 밀폐된 공간에서 위험 신호를 감지했을 때 집단이 동시에 비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DNA 분석의 가능성. 놀랍게도 최근에는 배에서 채취한 목재 샘플에서 DNA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150년이 지났지만 혹시 승무원들의 마지막 흔적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죠. 하지만 이 모든 현대적 분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다시 배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구명보트와 10명의 사람들은 정말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메리 셀레스토는 유일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바다 역사를 살펴보면 비슷한 미스터리들이 여러 차례 발생했죠. 이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 패턴이 있을까요? MV 조이타오 사건 1955년. 1955년 태평양에서 발견된 조이타오 역시 메리 셀레스토와 유사한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25명이 모두 사라진 채 발견된 이 배는 구명보트가 없어진 전까지 메리 셀레스토와 똑같았죠. 하지만 조이타오의 경우 배가 부분적으로 침수된 상태였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SS 우랑 메다노 사건 1940년대. 더욱 섬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1947년 말라카 해협에서 발견된 우랑 메다노는 승무원들의 시체가 모두 배에 남아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시체의 표정이 극도의 공포에 질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진위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캐럴 디어링호 사건 1921년 1921년 미국 동부 연안에서 발견된 캐럴 디어링호도 승무원 11명이 모두 사라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 역시 구명보트가 사라졌고 항해일지와 중요 서류들이 없어진 상태였죠. 흥미롭게도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대 근처였습니다. 공통 패턴 분석. 이런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첫째, 모든 사건에서 구명보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는 승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배를 떠났다는 증거일까요? 둘째, 중요한 서류들이 없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해일지, 선박 등록증 등 공식 문서들 말이죠. 이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것일까요? 셋째, 대부분의 사건이 특정 해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대서양 중부, 태평양 남서부 그리고 동남아시아 해역. 이 지역들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기상학적 공통점. 현대 기상학자들은 이들 해역이 모두 해양 수렴대에 위치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해류와 기류가 만나는 지점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기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죠. 심리학적 공통점. 또한 이런 사건들이 모두 장거리 항해 중에 일어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며칠씩 바다에만 있다 보면 승무원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작은 위험 신호에도 과민 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최신 연구 결과. 2019년 호주 해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집단 실종 사건들의 70% 이상이 급격한 기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쓰나미나 대기압 급강하 같은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관찰된다고 해요. 하지만 여전히 핵심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설령 그들이 일시적으로 배를 떠났다 해도 왜 구조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50년이 지난 지금도 메리 셀레스토의 미스터리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론과 가설 현대 과학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죠. 하지만 이 미해결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예측 불가능성. 첫 번째 교훈은 바다의 무서움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선장이라도 아무리 완벽한 배라도 바다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죠. 1872년의 메리 셀레스토나 2014년의 세월호나 바다는 여전히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 두 번째는 기술의 양면성입니다. 현대의 GPS, 위성통신, 레이더 시스템들이 있었다면 메리 셀레스토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인간 판단력의 중요성. 브릭스 선장의 마지막 결정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그 순간 최선이라고 생각한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최선의 판단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미스터리의 가치. 네 번째 교훈은 미스터리 자체의 가치입니다. 모든 것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겸손함을 가르쳐줍니다. 메리 셀레스토는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해요. 현재의 메리 셀레스토. 오리지널 메리 셀레스토는 1885년 아이티 연근해에서 자초되어 침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이야기는 영원히 남아있죠. 현재 캐나다 노바스코샤주의 해양박물관에서는 메리 셀레스토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터리를 직접 체험해보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속의 메리 셀레스토. 이 사건은 수많은 소설, 영화, 다큐멘터리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도 이 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썼고 최근에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뤄졌죠. 미스터리가 주는 상상력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줍니다. 미래의 발견 가능성. 혹시 언젠가는 바다 어딘가에서 구명보트의 잔해나 승무원들의 흔적이 발견될 수도 있을까요? 현대의 심해 탐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가능해 보였던 발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타이타닉호도 1985년에야 발견되었으니까요. 지속되는 연구. 실제로 2023년에는 AI를 활용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기록과 증언, 기상 데이터를 종합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찾아내려는 시도죠. 혹시 이번엔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 결국 메리 셀레스토의 진짜 의미는 미해결 그 자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겸손함, 바다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스터리들에 대한 호기심 말이죠. 150년 전 그 차가운 대서양에서 벌어진 일이 무엇이었든 메리 셀레스토는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이야말로 과학과 탐구의 원동력이 아닐까요? 메리 셀레스토의 미스터리는 시간이 지나도 계속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여러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언급된 바다의 예측 불가능성, 기술의 한계, 그리고 인간 판단력의 중요성처럼 이 사건은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한 미스터리가 가진 가치와 그것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메리 셀레스토는 단순한 미해결 사건을 넘어 인간의 탐구심과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상징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미스터리한 사건을 깊이 파헤치고 분석하는 데 관심이 많으시다면 진실의 그림자 채널에서 메리 셀레스토와 같은 미해결 미스터리를 다루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